자, 그러면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을 목이 마르네요.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자,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Endless Possible이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게 됩니다. 자, 무한한 가능성이 무엇이냐? 무한한 가능성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제 비주얼 이펙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려서 특수효과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위험한 거나 아니면 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대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기술력이 현재 따라오고 있습니다. 매트릭스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매트릭스에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블랙타임이라고 하는 키아누 리브스가 허리를 꺾어 내려서 총알을 피하는 장면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그때 특히 이제 워쇼스키 감독들이 그 두 분의 감독이 형제니까 감독이 지금은 자매지만 감독이 그걸 어떻게 정말 시각적으로 그 내용과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겠죠.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블루스크린 장치, 그러니까 그린 스크린을 놓고 그리고 카메라에 수백 대, 180 몇 개의 카메라를 원형으로 돌려서 스탑모션 기법으로 쫙 찍어낸 그런 것들 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모든 배경을 지우고 그리고 거기에 다 합성을 시켜서 움직이는 영상, 돌아가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무한한 가능성의 창시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다고 하는 해리포터나 반지의 시리즈도 그만한 기술력이 없다면 무한한 가능성을 열 수 없겠죠. 그런 상상력이 있어도 영화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굉장히 많이 부딪혔겠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의 정말 큰 영향력 중에 하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현해내고자 하는 모든 방법들을 기술력과 접목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작품들만 뿐만 아니라 물개라는 그런 뭐 한국판 괴물이라고 하는 뭐 선전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좀비물이라고 했나? 아무튼 그런 것들도 만들어내고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는, 많이 알고 계시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런 감독들의 작품들 보시면 굉장하죠. 배트맨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배트맨 시리즈는 근데 원 배트맨 시리즈의 그 시리즈가 원래 있긴 합니다. 네, 배트맨 비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리스토퍼 놀란이 다시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터미네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또 얼마 전에 나왔던 프레데터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에어리언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스타워즈 시리즈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게 한 중요한 기법, 중요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영상은요,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을 어떻게 만드는지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 한번 보여드리려고 클립을 하나 따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자마자 뭔지 아시겠죠?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 장르의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간략한 렌더링 기법이든 쉐이딩 기법이든 3D 모델링이든 백그라운드든 뭐든 다 사용해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틀어놨습니다. 컴퓨터 그래픽도 굉장히 힘든 작업 중에 하나예요. 실사를 찍어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컴퓨터 작업하는 거에 있어서 몇 날 며칠이면 뭡니까? 몇 달, 몇 년씩 작업해서 작업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인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컴퓨터가 하니까 이렇게 꼭꼭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돌려주겠지 라고 하시지만, 물론 자동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은 자동으로 돌아가지만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하시는 분들도 굉장한 고난이도의 작업들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근데 좀 재미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실사를 그려서 애니메이션 만화를 돌렸기 때문에 옛날에 수백 장의 그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렇게 툭 넘겨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게 했지만, 요즘 다 애니메이션으로 넘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슈렉 같은 경우도 진짜 월트 디즈니에서 만들었던, 픽사 애니메이션에서 만들었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죠. 아직도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슈렉도 3인가 4까지인가 나왔었는데. 자,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데요. 그 비주얼 이펙트 부분에서 제가 이제 터미네이터 시리즈 얘기하면서 액체 기법, 액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법. 그래서 막 터미네이터 2에서 사이보그가 액체화식으로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법들이 상당히 어려운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헤어, 털, 머리카락이나 털 같은 거 왔다 갔다 하거나, 바람에 흩날리는 머릿결 만들거나, 막 동물들이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요. 그리고 물의 파형 같은 거 만들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런 것들 진짜 요즘은 너무 잘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 그래픽 기술 중에 꼭 이렇게 완전 만들어내는 것보다 만큼 더 중요하게 또 하는 것들이 후보정에 있어서 비를 내리거나, 아니면 뭐 벚꽃잎을 날리거나, 아니면 눈을 뿌리거나, 이런 것들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 중에 이런 것도 하나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이제 포카혼타스라는 작품 중, 이거는 이집트의 왕자예요. 네, 이집트의 왕자 이런 거 보시면, 요거는 약간 이제 3D 기법이 덜 사용된 거죠. 예전 작품이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약간 2D로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쩌 정도 3D를 구현해내긴 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노래, 음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인어공주도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 인어공주 보러 갔다가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애니메이션 감독을 한번 해볼까 또 꿈을 꾸었었지만, 한번 좀 재밌게 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법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표현 형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요. 이 뒤에 말씀드리는 것들은 특히 예시로 들어주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거의 다 대부분 녹아져 있고요. 그래서 비주얼 이펙트 부분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한 것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지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토이스토리 하나를 말씀드렸잖아요. 최초의 100% 컴퓨터 디지털 애니메이션 작품. 그럼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진 않으세요? 한국 애니메이션 장르 중에, 한국 애니메이션 작품 중에 최초 애니메이션은 무엇이었을까? 컴퓨터 디지털 애니메이션 작품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작품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품은요, 1967년에 나온 홍길동이라는 장편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뭐 많은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나오고,
또 만화 영화도 나오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뭐 둘리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로봇 태권브이도 마찬가지고 계속 나오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영화 중에 중요한 부분, 장편,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은 홍길동이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최초의 성인 애니메이션 작품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얘기 들으시면 많이 기억나실 만한 분들이 성우로 나왔던 작품이에요. 최민수 씨도 나오고요, 엄정화 씨도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는 김혜수 씨도 나왔고요, 조영희 씨도 나왔고요, 뭐 이렇게 나왔던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94년도에 개봉을 했던 블루 시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PPT에는 써놓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꼭 그리고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 좀 더 깊은 내용들을 다루지 못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작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작품 2개와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작품 1개, 그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사담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영화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 놓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질문을 드릴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예전에 한번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희 은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었어요.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의 제약을 더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영화고 어디서부터가 애니메이션인지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지을 거냐. 예를 들면 예전에 비주얼 이펙트 그 강의하면서 제가 그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트와일라이트 클립을 한번 보여드렸죠. 트와일라이트의 마지막 장면에 있어서 그 나왔던 아이가 실사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러면 그렇게 없는 것들을 표현해내는 애니메이션 기법이 들어가면 과연 이것은 영화냐 애니메이션이냐의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논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도 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찍어서 만들어내는 영화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창작에 의해서 정말 이제 그래픽 기술이나 어떤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만들어내는 영화의 장르인지의 구분이 가면 갈수록 구분짓기 힘들 시대가 오겠죠. 이미 많이 오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신 여러분들도 꼭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영상을 빼고는 이야기를 하기 힘든 세대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다가오는 시대에, 영상 시대에 있어서 조금 더 발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실 거라고, 많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감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니메이션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좀 하면서 다른 주차보다 강의가 조금 짧았어요. 근데 요 다음에 있어 이제 방송의 영역으로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의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의 내용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 강의를 제가 이제 영화에 접목을 시켜갖고 영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방송 부분을 14주차 강의 중에 2주차 강의로 이제 할당이 되어서 따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축약적이고 집약적인 것들을 좀 많이 설명을 해서 좀 강의의 비중을 좀 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던 중원대학교 영문영화과 이태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